여러 불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그 이료법회 말하면 정기로 아마 법문을 일요일날 이렇게 하신 걸로 아는데, 다른 법사님들은 다르겠지만 나는 좀 사정이 있어서 오늘 날 좀 초청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사람입니다. 예. 속으로 생각하기를 얼마나 인기가 없으면 초청을 못 받아가지고 저렇게 좀 초청해 달라고 청을 넣어서 나왔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드시겠지만은 그게 또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거니까요. 아이 흉보지 마시고, 사연이 조금 있습니다. 사연을 얘기하자면은 너무 무묘하고, 사연을 얘기하다 보니 새삼 부처님 말씀 가운데 인연이라는 말씀이 참 옳은 말씀이고 거룩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연이라는 주제로 조금 말씀을 하고 오늘 얘기하려는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연이라는 말은 그냥 보통 생각하기를 어떠한 그 일이 진행 과정에서 전생인연,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내한테 닥쳐오는 일들을 그냥 인연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연이라는 말은 어찌 들으면 운명이라는 말과도 똑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인연이라는 말이 불교를 이해하려면은 꼭 알아야 하는 얘기입니다. 인류의 인문이 열린 이래로 많은 그 선생님들이 다녀가셨는데, 세상 만사와 인간 만사가 어디서 생겼겠느냐 하는 주제를 놓고 답을 내는데, 부처님의 말씀이 인연소생, 인연으로 생겨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말하면은 인연은 불교의 교리요 미천이다. 예를 들어서 우주 만물을 인간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어떤 위대한 신이 만들어서 이렇게 역사를 해서 너는 죽어라, 넌 태어나라, 이렇게 참 명령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면은 그때 인연론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말하기를 뭐 신본론, 그런 얘기를 하죠. 신이 중심이 됐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절로 산절로 수절로 그래서 저절로 때가 되면 다 돼가는 것이지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운명론, 그래서 인간 만사는 죽자고 해봐야 정해진 운명 그놈목에 자다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냥 느닷없이 그냥 툭 튀어나져가지고 우등생 되려고 시험 문제를 다 그냥 외워가지고 하는데, 그냥 운명이 안 맞아서 가다가 그냥 뭐라 할까, 전봇대를 잘못 들이받아가지고 막 홀랑 까먹었다든가. 그거 보면 운명론도 맞긴 맞아요. 운명. 정해진 운명이 있다. 그래서 운명을 알아보려고 풀어내는 게 사주팔자, 이렇게 되죠, 이제. 또 이제 그런가 하면은
자연론이라고 해서 저절로 되어간다고 그래서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우리나라 무당이나 기독교 계통이나 힌두교나 이러한 분야들은 절대한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서 신본론이 한 몫을 하는 게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이제 운명론을 대강 칩니다. 무슨 정해진 운명이 있다 그래서 운명론을 무인론 또는 자연론 얘기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불교인데 인연론. 어떤 씨앗을 언젠가 심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불교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하신 말씀이 예도는 자연을 말하고 인연을 말하지만 나는 인연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 같은 분들도 다니면서 아불 대사문 제법 종연생 제법 종연물 멸 아불 대사문 상작 여시설 모든 법은 인연에서 생기고 모든 법은 인연으로 사라진다. 우리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당시 인도 천지는 브라흐마나라는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한다고 믿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인연론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연론이 간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통 인연 그릴 때에 사람 만나고 헤어지는 게 인연이다 하는데 교학적으로 조금 뒤다 보면은 곡식에다 비우면 이는 씨앗입니다. 이는 씨앗인데 연은 뭐냐? 그 씨앗이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그 사람이 걸음을 제대로 주었느냐? 그게 연이에요. 씨앗은 좋은 건데 그걸 난로 불에다 놓고 달달 볶아버리면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인도 중요하지만 연이 인 못지않게 중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도 낳으시고 딸도 낳고 손주 손녀들 다 낳지만은 멀쩡한 사람 낳은 건 인인데 그것이 무슨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한 거에 따라서 커가지고 저놈 새끼는 애매비도 없나 그런 소리 듣는 놈도 있고 어떤 애들은 참 또박또박 자기 할 짓을 챙겨나갈 줄도 알고 그게 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연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신은 바꿀 수가 없지만 연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연을 묶어서 업 그립니다. 업. 그 불교 얘기는 업을 얘기를 해요. 알아야 돼요. 업. 그래서 인과 연이 즉 씨앗과 가꾸는 과정이 합쳐서 나온 결과를 열매 그립니다. 그 인연이라는 말은 인과를 얘기하고 싶은데 무슨 과를 얻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부를 거 없다. 내 주어진 인을 내가 착실하게 가꾸면 과는 싫다고 해도 거기에 떨어진다. 이를 그래서 조사시인들은 추문낙구라 그럽니다. 문을 확 열면 문짝이 확 가서 뒤에가 돌 쪽에 부딪힌데 딱 제자리에 부딪힌 것처럼 문 열면 늘 제자리가 딱 열려 있잖아요. 그렇듯이 해서 인과 연을 가꾼 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과는 희망사항일지언정 과는 내가 평가할 사항이 아니고 바라는 과가 있으면 인연을 잘 심어라. 그래서 인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인과가 부처님의 처음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오비구에게 찾아가셔서 이 인과의 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인과를 알아라 그러니까 인과가 뭔데요? 그 오비구도 머리가 좀 나빴던가 봐. 인과가 뭔데요? 그래서 부처님이
안 되겠다. 인과를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렇게 넷으로 놓았어요. 인에도 선, 악, 악에도 선, 악. 여러분들 내 말 좀 알아들으시죠? 오비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선과를 바래걸랑 선인, 선녀를 닦아라. 악과를 싫어걸랑 악인, 악연을 짓지 말아라.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여름에 더운 날 풀 매긴 싫은데 가을에 곡식은 주렁주렁 매달리면 좋겠거든요. 자식 새끼 예뻐서 데리고 놀고 싶은데 우등생을 해서 저 미국 좋은데 유학 가면 좋겠거든요. 아니거든요. 이 얘기는 자기 관리를 자기 책임에 하에 해라. 이래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불교를 가장 좋은 교라고 한다. 왜 그러냐? 신의 운명에 맡겼던 사람은 신의 뜻이 언제 지랄하고 변화올지 모르니까 나의 주권이 없어. 나 자신이 선인, 선과를 바라보고 선연을 닦으면 선과가 오는 것은 추문 낙구야. 문 활짝 열면 돌조구가 걸리대 딱 떨어지는 거니까 믿음 당상이니 선택이 누구에게 있느냐. 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운명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웃집 박서방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 댁에서 내한테 있어. 그래서 불교를 가장 자유로운 종교다. 자기 주장에 의해서 믿는 종교다 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장 최상의 진리인데 우리 시절에 우주학, 인간이 생기고 난 많은 인류학자 또는 철학자들이 불교를 가장 자주적인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알건 모르건 여러분들은 지금 최상의 종교를 지금 믿고 계세요. 선인 선과를 심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속상한 게 많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골아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방편으로 절 좀 해. 관세음보살 좀 불러. 그러면 그 재앙이 물러가. 그거는 선인선과를 버리지 않고 관세음보살 부담은 되겠죠. 그 마음을 달래려고 병원에 애기 주사 맞으러 가는데 기놈의 새끼가 자꾸 우니까 땅콩 하나 주고 과자 하나 주고 입 다듬으려고 이렇게 주었는데 원복적은 주사를 팍 찌르고 싶은 게 의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은 초려라 그럽니다. 아버지를 잃었던 아들이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았는데 거기 설득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마당가에 풀밭에서 이게 우리 아버지 집이라는데 왔다. 그러지 말고 선뜻 문 안으로 들어서야 된다. 그럼 들어서서 그럼 일생 동안 부처님 말씀 그것만 생각하다가 뭘 어떻게 벌어먹고 살려느냐? 우리는 당하는 일마다 두 가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은데. 중국 당나라 때 태종이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쳐들어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싱거운 사람들이지. 왕후하고 영의정하고 서기서 조용히 앉은 시간이 생겼어. 오늘 우리끼리 뭐 정사도 바쁘게 하고 우리 정치고 그만두고 인간적인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가장 옳은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저 뜰 앞에 잣나무, 뭐 향나무가 하나 있는데 옳은 얘기를 하면 향나무가 이렇게 흔들흔들 박수를 치는 걸로 합시다. 좋다. 그래 이제 그 황상께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임금이 한 얘기야. 천하지물이 전부 나의 물건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 말로 하면은
솔토유지빈이 막비왕신 뭐 그렇게 문자를 썼어요. 서전에 있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은 해 뜨는 데가 전부 내 땅이고 그 땅 안에 살고 고물고물거리는 것이 내 백성이고 그 안에는 물론 전부 내 것인데 날 찾아올 때 뭘 선물구레나 들고 들어오는 보면 저놈이 오나 반가운데 맨손으로 달랑달랑 저놈 새끼 뭐로 오나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향나무가 거들어도 올쏘 그거야. 그다음에 왕비가 한 말씀 하는 거거든. 참 일인지하 만인지상 무슨 말인지 알죠? 왕비니까 부러울 게 없는데 아침 조회 때 거기 대신들이 관복을 입고 얼굴이 잘 생기고 든든해 보이고 그런 참 뚝 찍은 남자가 들어오면 저 남자가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랬대도 그 여기서 이 얘기 그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쉽게 말하면은 영감한테는 신뢰가 되는 얘기예요. 그 송장내는 영감보다는 저렇게 싱싱한 남자하고 한번 이렇게 뭐 요즘 말로 데이트를 한번 하면 좋겠다든가 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내가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속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덜덜덜 올쏘. 영의정. 그 제 차례입니까? 그거 해봐. 저야말로 일인지냐의 만인지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영의정이면 최고니까. 그런데 늘 폐하께 폐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나는 저 자리에 한번 못 앉아보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나무가 더 괄괄괄괄 내가 참 이렇게 법문이라고 하고 아까 뭐 덕 높으신 스승님을 속으로 내가 그 너도 덕 높은 스승이냐 속으로 그 물어보니까 소나무가 안 흔들어. 결국은 불교는 부처님 말씀 앞에다 자기를 활딱 내놓고 가장 믿어온 자기를 자기 속에 가장 믿기 어려운 자기가 있다는 전제하에 자기를 통솔해 나가는 시간과 노력 그것이 결국은 해결책이 나온다. 내가 올해 나이가 82살 됩니다. 그래서 인연은 사실은 이렇게 주요한 것으로서 쉽게 말하면은 세상사를 이전을 볼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나일 때 타고난 몸에 머릿속에 가지고 드는 그 연기 그걸 시를 삼아서 흘러간 노래 뭐 삼각지로 돌아갈까 무슨 뭐 미아리로 돌아갈까 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그 날에는 하나인데 요리 가면 체면이 쓰지만 요리 가면은 얻어먹을 게 없고 요리 가면 좀 사람은 좀 찜찜한데 요리 가야 먹을 게 생길고 이럴 때 갈등 안 해본 분이 없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나무 관세음보살 그때 내 관리를 철저하는 데는 뭐냐면 나에게 어머는 그런 삶을 스스로가 살 때까지 부처님 앞에 훈련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내가 참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을 좀 내달라고 그런 것은 지금 원장 신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중이 돼가지고 동국역경을 내가 또 이제 그 불경 번역을 한다고 애를 쓰다가 15년 동안 그걸 했어요. 하고. 그래서 노인네가 너무 어려운데 쉬시라고 하는데 이 다른 사람도 또 해볼 만도 하고 내가 거의 일도 해놨기 때문에 쉬고 났는데 그동안 후원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후원자들이 계셔가지고 일을 도와주시는데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전국에 구석구석 끼어 있으니 그걸 찾아다닐 수도 없고 가장 쉬운 방법이 여기 나와서 그동안 후원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내가 큰절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고서 말에 전해가지고 인사를 떼올 것 같아서 오늘 참 왔습니다. 자랑할 건 못 됩니다만은 나는 태어나기를 여기 경기도 여기 지금 저 제3 땅굴 나온 그게 내 고향 땅입니다. 거기가 말하면 이북 땅은 아닌데 마음대로는 못 따라가고 막 그런 지역인데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팔남매예요. 팔남매 하나 죽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날 이제 국민학교를 보냈고 학교는 국민학교밖에 나온 게 없어. 근데 나 14살 때 일제사변 일본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나고 뭐 이렇게 그 또 뭐 저 이 미국이 또 이제 그 일본이 미국을 치고 그럴 때 우리 학교에서 그 영어 배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미국한테 달겨도 지는 건 틀림없는데 그럼 미국 속국이 되면 우리가 영어를 다 배워야 되겠냐고 떠들다가 막 경찰에 붙들려 가서 누가 그런 소리 했냐고 혼났어요. 그게 말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많이 했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게 부모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방법이 없으니까 연이 없어. 그래가지고 해방이 몇 살이 됐나 뭐 16살인가 17살인가 됐나 16살인가 됐는데 도저히 이래가지고 그래서 집안이 어렵고 하니까 공부는 해야 되겠고 해서 집안에 한문 선생님 한문을 배웠어요. 내가 생각해도 한문을 배워가지고 오면은 하루 종일 서당에서 읽고 집에 와서 그걸 외워야 내 방에 불을 켜내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 한 4년인가 했더니 선생님 어디 나가시면 그 책장을 열고 책을 훔쳐볼 수가 있어. 선생님 혼자 보는 거. 도대체 선생님 무슨 책을 훔쳐보는가. 보니까 정감록. 그때 정감록을 봐서 정감록을 알지. 또 뭐 앵행전, 뭐 지금 춘향전, 우리나라 춘향전이야. 그런 거. 또 뭐 삼국지 연의 그런 것들이야. 그래 하다가 이제 결국은 18살 되던 해에 안 되겠다. 이거 한문, 이거 내가 그때 내가 한문을 좀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 사율 하나 할 정도는 돼. 그래서 여러분 사율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어간 요즘 말로 하면은 랭귀지 클래스라고 그래서 그 말 가지고 속에 있는 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까지까지 봐봤는데 서울 어디 가서 그때 뭐 남의 마당에 쓸더라도 이제 부모님을 도와야 되겠다고 집을 나왔는데 이게 안 돼. 안 되고 뭐 짧은 시간 긴 게 그래 여기 끼고 저기 끼고 서다 보니까 저기가 좋더라. 그러니까 경상도 남의 화방산 데까지 가요. 내가 그 길로. 8월 달에 나왔는데 8월 14일 날 나왔는데 그 남의 화방산 가니까 10월 몇십 날인데 근데 묘한 것은 수견이 있어. 전생연이 있어. 늘 꿈을 꾸면은 요런 겨울 후에 산봉우리가 있고 거기에 무슨 집이 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거기 오라고 자꾸 근데 나도 거길 가야지. 그런 꿈을 늘 꿨더랬는데 거기가 아니고 거기가 그 집이더라고요. 이상스럽더라. 그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밥을 먹여주고 이제 사흘은 재운다고 그래. 그 사흘 동안 보니까 불경이 있는데 유교 학문을 배워서 불교는 똥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 불경이 그렇게 좋아. 근데 거기는 스님들 가운데서 뭐 축원도 쓰고는 뭐 글 아는 스님이 있지만 내가 그때 18살인가 나갔는데 자기네 글로 가는 뭐 택도 없지 이제. 그리고 뭐 참 이게 그때 그 단어심이라는 분이 금강경 토를 달았는데 요즘도 글을 이렇게 토를 달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 누군지 글 곧잘 본다 뭐 이런 정도로 그 평가라고 앉았더랬어. 그런데 이왕 온 집에 불경을 좀 실컷 보면 좋겠는데 그 안 된다는 거라.
그럼 내가 일을 하면서 품값을 가지고 쌀을 사놓고서 보면 되겠냐? 그건 허래. 그 처음에는 그 불경 보는 재미로 절에 일을 하다 보니 나무도 하고 기와도 고치고 또 양철에 빼도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요. 다 했어요 그때. 그 지금도 여러분들 나하고 나와 한번 밀어가지고 쓸어가지고 한번 하기로 하면 여러분들 질 자신 않거든. 일도 지독하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중이 해야 될 걸 다 배운 거예요. 시인들이 집 비고 나갈 때 예불 하라고 그리고 또 불공 들어오면 불공도 가르쳐주고 그 불공 보면 아니까 그 이건 무슨 말이고 이건 무슨 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그 중들은 모르는 걸 난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내가 그리고 이래다 가지고서 이제 육지 사람들이 와보고 너 중대라. 너 글을 잘하니 봉선사 운어시임이라는 분 앞으로 중대라. 얘는 중된다 그러고 봉선사 운어시임 앞으로 중맨들어라. 근데 그절 주지스님이 그때는 사판심이지만은 아는이야. 그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너는 중이 되는데 운어시임 상자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도 못해 난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 이듬듬에 6.25가 나고 6.25 도중에 또 부산 범어사를 또 와야 되고 와서 보니 운어스님이 또 피란내라고 만났고 그러면 그 이러이런 일이 내가 짓고 아무개인데 그럼 그렇다면 스님이 내 은사 스님인데 그런 일 기억해 그런 일이 있었지 그거야 운어스님이 얘 이래서 나 이게 참 웃기 중대도 정식으로 된 중이 아니야 그거 보면. 그 보모사에서 운어스님을 뵙고 그 성적을 해라. 그 허락을 받고 그때 성적을 했는데 그때는 보모사에다 했죠. 했다가 우리 본사가 봉선사니까 성적을 봉사로 앵겼지 또 앵기고 그 은사 본사가 불이 타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가 강사도 하고 보다 또 역경도 하고 그러다가 봉선사에 와서 빈집을 맡아가지고 집도 짓고 그 오늘 와서 이 얘기를 하려니까 과거 미천을 좀 털어놔야 되겠어서 정리해 보니까 내가 이게 도깨비 춤을 추었는지 원고를 서로 쓸 원고가 한 10만 장 쓴 것 같아. 예. 이제 하여튼 어릴 때 그 서당에서 그 인을 얘기를 하는데 처음 조금 가서 배운 맹자를 배우는데 맹자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문왕이 일로이 안천하짐이니라. 이건 한자 말인데 문왕이라는 왕이 그 중나라를 세운 혁명가인데 화를 한 번 내서 천하를 편안하게 했다. 그게 머리에 뺑 돌아서 그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야. 남자가 화를 내든지 한번 웃든지 천하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일생을 걸 수가 없지 않냐. 이러고 돌아다닌 거야, 이제. 예. 그 당시에 돈 벌 일도 많이 있었고, 뭐 그런데 그게 그쪽으로 못 가고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용도 못 되고 미꾸리도 못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하다 보니까 또 당대의 어른들이 이렇게 한문을 안 쓰는 시대가 됐으니까 불경을 번역하자 그래서 1964년도에 역경원이 시작이 되고 또 그때 내가 또 젊은 사람 가운데 좀 나았다고 해서 또 역경위원이 또 참 그 젊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 한글 대장경을 이제 상당 부분을 내가 이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한글 대장경을 그 책으로 내가 만들어낸 책이 한 7, 8권 되는데, 한 권마다 이제 원고지가 한 4천 몇씩 들어가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고, 그러다가 이제 참 그때까지도 정부에서 제대로 된 보조를 안 하고 하니까 역경원이 지내기 어려워서 고려대장경만 번역을 못하고, 원효대사 전집이다. 이런 것만 자꾸 해서 책장사를 주로 했었어요. 처음에 약속은 불교정화가 한참 고비 때에 우리 비구승단이 정권을 맡으면 고려대장경을 번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포교도 하고 도제양성도 한다.
그래서 이 조계종이 탄생 슬로건이 역경사업, 도제양성, 포교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조계종의 3대 그 목표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이제 했는데, 이 자체 힘은 없고 하니까 변두리 책장사만 잡고 하는데, 1900 몇 년도야 지금 이제 그 김영삼 씨가 이제 대통령 돼가지고 그 이듬해 그 역경을 도와주겠는데, 그 정부에서 그 도와주겠다. 근데 원장이 그때 마땅치 않아. 그래서 날 허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역경 원장을 처음 온 게 지금 왜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지 그 15년을 해서 재작년에 끝난 건데, 그래서 역경 원장이 돼가지고는 정부에서 정식으로 지원이 나오는데 그때 7억인가 돼. 7억이면 작업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또 문제가 있는 게 우리 민간단체에 속해요. 그때 정부 보조가 100%가 안 돼. 3분의 2만 도와주고 3분의 1은 너희가 내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짜라. 그 7억에 대한 예산의 3분의 1이면 2억 4천만 원 정도인데, 그것을 종단에서 내거나 동대에서 내야 되는데 낼 상황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좀 반비치 넘쳐. 이거 역경원에서 나온 반야신경 어려우면 극락 저절로 간다고도 하고, 또 역경원에 후원한 영수증을 딱 붙여야만 극락 가는 문서에 심사를 하기로 법이 바뀌었다 하고 막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래가지고 후원회가 간 곳마다 참 많이들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종단에 그 당시 어려워가지고 그 돈 큰 부담 없이 한 15년 동안에 2001년도에 그동안 한국 찬술 번역하는 거에 고려대장경 한 거 보태가지고 중점적으로 고려대장경을 번역해서 고려대장경 번역을 이제 끝내고, 그래서 사회에다 그렇게 떠들고 국고까지 받았으니까 고려대장경 그 사업이 얼마만치 가지 궁금한 사람이 있을 테고 하니까 대사회 공표를 해야 되겠어서 2001년도에 그래서 만들어 놓은 한글 대장경을 318책으로 묶었는데, 그 한글 합천해인사 고려대장경 완역법회라 그래가지고 이제 장충 체육관에서 체육 한번 행사를 크게 했죠. 그럼 왜 그러냐? 우리도 시작했으면 끝이 있다. 이걸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 놓고 할 일은 뭐냐 하면은 그동안 경비가 없고 하니까 고려대장경 한국 사설 되는 대로 책을 모아서 뒤범벅이 되고 책에 번호도 없고 말하면 원고를 모아놓은 거에 불과해. 그 앞으로 남은 일이 뭐였느냐 하면은 산나물 뜯어서 이렇게 수북하게 놓고 그걸 가려서 버릴 거, 또 국 끓여 먹을 거, 무쳐 먹을 거, 데칠 거, 삶을 거, 이 가려가지고 딱딱 해놔야 물건이 되는데 그 작업이 그냥 남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것이 남아서 그것까지 하려면 일이 더 많은데 종단에 모두 어른들이 보시고 80이 넘은 영감이 그리고 다니까 보기가 안 돼서 이쪽 교대를 해드리자. 어떻게 반갑기도 하고, 또 한쪽에 보면은 그걸 맞아 말하면 그쪽에서 말하면 이게 제대로 된 그 편지 코렉션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분류별로 책을 해서 사실은 한국 찬술, 고려대장경, 그리고 고려대장경 말고 별도로 들어온 대장경이 많아요. 그 세 가지인데 고려대장경 부분을 목록을 찾아가지고 중점적으로 끝을 내버린 거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다고 쉬라고 그래서 재작년 12월 달에 이제 쉬었는데, 제일로 마음에 걸리는 것이 그동안 그 후원을 해준 분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참 우리가 대대던 그동안 마치고 나서 정리를 해보니까 27억인가 얼마 거쳤어요. 거쳤는데 그게 전부 부자들이 아니에요. 가만히 내용을 보면은
참 맞벌이 부부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달달이 꼬박꼬박 넣은 돈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떤 형식으로 고맙다는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 돈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매치 포인트에 들어가야 될 돈이 들어가니까 그 돈이 늘 나와가지고서 그 돈을 가지고 번역을 끝낼 수가 있어 생각하면은 사실은 내가 떠들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그런 분들에게 뭐 고마운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또 대어는 대어시로 큰 고기는 큰 고기만 먹는다고 이런데 그 생각이 또 못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불교 텔레비전 우리 종단 돈은 안 냈습니다만 종단 기구에 하는 방송국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시주하시고 찬조한 분들이 그걸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한 일이 그렇게 역할을 했구나. 그리고 총액이 27억이 되는 돈이 거쳤구나. 그러니 앞으로 원장이 누가 나왔니 맞아 한다고 그러면은 도로 열심히 돈을 내야 되겠구나. 또 여기 앉은 분들도 아유 그런 게 있다면 나도 좀 내야 되겠구나. 지금 그런 마음 내는 분도 계시죠? 예. 이렇게 해서 역경원이 진짜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사회에 대해서 고려대장경 번역이 끝났다는 얘기지. 뒤죽박죽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령 무슨 경 얘기를 들고 목록을 찾아도 번지가 안 돼. 그래서 참 이렇게 황당한 단체인가 아는 사람이 그런 욕하는 거 수가 속이 상해서 서둘러 하려고 그러는데 또 사실 80이 넘은 영감이 뭘 한다는 것도 쑥스럽기도 하지만 그냥 내버려 뒀으면 지금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쉬라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늙었구나 너무 깊이 왔구나 하면서 그래도 참 이렇게 이런 기회에 이렇게 고맙다는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며칠 전에 그 후원자들이 목록을 다 가지시니까 그분한테 내가 이렇게 이 고맙다는 그 편지를 다 띄었어요. 앞에 띄었는데 거기 편지 띄면서 거기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불교 텔레비전 그 현충일 날을 기해서 참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영가도 고맙게 추모하지만은 여러분들 은혜도 고맙다는 뜻으로 이 법회로고 여기서 지금 이 감사의 인사 말씀을 한번 읽을까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논하드렸죠? 그래서 요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뭐 동국역경원 후원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제 그리 시작을 해가지고서 끝 마무리하는 얘기가 맨 뒷장에 뭐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감사합니다로 끝냈거든요. 그게 버리지 말고 집에 가져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법회를 계기로 해서 인연이라는 말을 주제로 삼아서 얘기한 것도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좋은 대학 가서 장관 같은 거 못 된 것도 아마 이 한문 쓰던 나라에서 한문이 없어지는 마당에 요거라도 해라. 이제 그런 뭐 타고 나서 그랬는지 요렇게밖에 갈 수가 없이 몰려 들어온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또 참 이렇게 후원을 돈을 들어서 내주신 것도 또 우리나라 불교가 이걸로 끝나지 않고 고려 때 고려대장경을 번역함으로써 몽고군을 물리쳤다면 그걸 번역해가지고 그걸 학자들이 추려서 오늘 사는 사람들이 나의 삶의 주체는 나다. 여기에 눈을 뜨게 해준다면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는 제2의 호국이 된다 생각합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국가나 로마가 망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있다 그랬습니다. 역사를 볼 때에 그 조직에서 구심점이 흐트러지면은 망가지는데
구심점이 흐트러진다는 얘기는 나의 중심은 나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정법이다. 이겁니다.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돈 벌면 된다. 이거가 아니라 공동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대자비, 다 같이 성불허정의 목적이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정치를 하면은 편파가 없습니다. 지금 비록 그렇진 못하지만은 정치인과 사회 지식인들이 내 악업을 가지고서 내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 때까지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무상사법당에 나오시는 이 불자님들은 그 일에 선구자고 전위부 되십니다. 보람으로 생각하시고 더 노력하고 노력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짧게 정리해 보면은 선인 선과가 오는 건 분명한데 선인을 선택하는 자체가 애후에 누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이걸 일러서 자업자득의 논리라고 그리고 불교의 논리를 가장 나를 중심으로 한 자유한 종교라 그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생각하기를 역겨운 후원애들 감사하다고 와서 얘기를 하러 왔으면 우린 들놀이가 아닌가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일에 여러분들 아까 박수 한번 치신 그 자체가 좋은 일을 좋게 생각하고 동감한다는 운동. 전 국민이 이런 선의에 공감할 수 있도록 몸으로 보이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구자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정진하셔서 그야말로 금생에 불법 만난 보람을 실제로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돌아가시기를 꼭들 느끼고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정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